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YD의 최린아입니다. 키프로스를 비롯한 유로존 불안감에 코스피가 오늘 장중 1970선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금요일날 2% 이상 밀리더니 오늘 장중할 때 3%까지 하락폭을 연일 키우면서 오늘 시장을 짓눌렀는데요. 갤럭시 S4 공개 이후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까지도 약한 모습입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 1980까지 되찾았습니다. 코스닥도 5거래일째 상승세에 이어가긴 조금 버거운 듯한 양상이지만 장중에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에 힘입어 상승 전환을 더 빨리 시도하는 등 코스닥도 일단은 기력을 좀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앞서 7거래일 연속 올랐었는데 지난주 내내 오르고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주요 코너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낙폭이 굉장히 빨리 깊게 나왔다가 오히려 개파락분을 조금 지금 만회하고 있는 시점, 수급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지 수급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외국인들 선물을 한 2만 계약 정도 팔았다가 오늘은 다행히 사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셨던 삼성전자를 팔고 미국 시장에 있는 블랙베리나 애플을 지금 사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 즉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죠. 물론 코스닥 부품주들이나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펀더멘탈 속에서 수급의 논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에 의해서 나라별로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농숏 전략을, 즉 헤지펀드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금요일날 하락, 전체 시장 5,700억 중에 4,500억이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지금 현 시각으로 1,500억 정도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침 1시간 만에 1,500억이다. 그럼 금요일보다 더 많이 던질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 패턴이나 주봉 패턴으로 쌍봉일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이틀간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이 끝난 게 아니라 추가 하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급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요 10위까지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2%대 하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결국에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2위, 3위인데요 플러스로 만들어내고 있죠. 강보합이고요. 포스코 보합, 그리고 기아차, 한국전력은 2.5%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삼성생명,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본다면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하고서는 거의 다 강보합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거는요, 삼성전자 하나에 대한 슛 전략이 나오더라도 다른 걸로 방어를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전기가스업이 무려 1.7%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2.7%대 상승하고 있고요. 물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리고 있지만 SK텔레콤이라든지 내수주 쪽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은 이렇습니다. 개인은 1,100억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개인이 제일 많이 사는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1,000억을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이 같이 방어를 해주죠. 353억, 개인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사는 모습이죠. 금요일로 돌아가서 좀 볼까요, 수급을? 금요일날 어땠습니까? 개인이 2,600억 삼성전자 담았다고 보면 되고요. 기관은 1,500억, 개인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제가 속내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최근에 안 되는 업종들을 어쨌든 계속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는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수 전향이 매수 패턴이 변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추세는 사실 이제는
158만 3천 원이라는 그 정고점을 넘어가기 힘든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면 개인은 역시 거꾸로 간다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죠. 최근에 코스닥 시장 참 좋았죠. 어쨌든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9억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이 13억 사고 있고 기관이 13억 팔고 있습니다. 강력한 차익 실현 물량이 기관이나 외국인 통해서 안 나오고 수급의 연속성이 매도 포지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닥 시장은 계속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개별주들 삼성전자 관련된 IT 부품주들이 금요일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바이오주나 어떤 음식료 제약 업종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계속 가는 데는 상당히 멀티플을 새로 받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업황 전망이 굴뚝산업 내에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이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다. 계속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드렸습니다. 코스닥 수급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즉 많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계속 랠리를 이어갔던 종목들을 한 번씩 분할 매수를 하는 시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수가 많이 빠져도 결국엔 대형주가 많이 빠질 거고요. 중소형주는 이렇게 되면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랠리를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개인들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기관은 계속 그냥 원래 좀 집중했었던 그쪽 종목에 계속 집중도를 더 높이면서 지금과 같은 매매 패턴을 이어나갈까요? 네, 기간은 맞습니다. 일단 오늘 기간 속내부터 말씀드리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가는 종목은 계속 갈 거라는 걸 명심해라. 이렇게 기간 속내를 표현하겠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요. 요새 지난 주말에도요. 오전장에 기간이 차익 실현을 내뱉다가 오후장에 들어선 순매수로 변화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오전에 매수하다가 오후에 물량을 다 털리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은 단타로 접근하다가 결국에 먹지 못하고 물량이 털립니다. 조금만 빠져도 개인은 코스닥 550선이라는 지수 상단의 꼭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꼭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의 패턴 3년을 돌아가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다시 잡게 되면 상투가 아닐까. 결국 이런 불안한 심리 요소가 계속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속내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고요. 개인은 반대로 정말 어렵다 어려워. 코스닥 잡을까 하면서 오늘은 또 삼성전자 금요일날 이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빠졌으면 140만 원이나 130만 원대 왔으면 저가를 찍고 반등했던 거를 또 기억하면서 삼성전자를 많이 잡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요. 삼성전자 당분간 쇼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표현인데요. 외국인 속내보다는 외국인의 정확한 최근에 매매 패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외국의 관련 기업들과 말씀드렸던 블랙베리나 애플 그리고 지금 NHN과 좀 연동될 수 있는 구글 이런 것들과 농쇼 전략을 같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증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의 어떤 개별 기업들을 같이 봐주는 그런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개인분들 제발 삼성전자 사지 말고 어떤 쪽에 매매를 하면 좋을지 그 종목이라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셨던 환율에 조금 변화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유럽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뉴스가 사실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프러스 그리스 옆에 있는 소규모 국가입니다. 이게 결국 키프러스가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유로화가 오늘 급락을 했거든요. 1.3불대를 결국에 달러 대비 유로 달러가 1.3불대를 계속 상회하고 있었다가 오늘 1.3%가 빠져서 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S&P 500 선물도 지금 1% 이상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겁니다. 키프러스가 구제금융 받았으면 좋은 얘기죠. 오히려 구제금융 받고 악재가 모두 해소돼야 되는데요. 사실 키프러스 자체가 구제금융 지원 신청, 유럽 중앙은행에 지원 신청한 게 170억 유로였습니다. 근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주말 사이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결론이 난 게 100억 유로를 도와주기로 하면서 구제금융을 한 거거든요. 즉 70억이 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금자의 손실 부담 조건이 결국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될 거고 결국엔 이는 앞으로의 어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던 스페인이든 여러 가지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뱅크런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유로존 위기가 다시 상당히 해소됐던 그런 재정 위기가 지금 상당히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게
그게 악재적인 요소로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급락하고 미국 선물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최근에 어쨌든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강했던 거는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본이요. 물론 엔화 강세, 엔화가 96엔을 주말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오늘 94.85엔까지 즉 강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엔화는 추세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다음 달에 있을 것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일본 증시가 어쨌든 최근에 강세장에서 거의 지금 1.7%대, 2%대 하락한다는 거는 오늘 밤 미국이랑 유럽이 역시 비슷한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많이 빠지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한 선순환매, 즉 지수 방어력, 유통주 이런 게 신세계 오늘 3% 오르고요. 오리온이 3% 오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은 났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유럽이 폭락을 하면 내일 그게 다시 코스피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대형주 많이 빠졌다고 해서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요. 숏 전략 계속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금요일날 2.5%가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빠졌었죠. 그렇게 되면 애플의 추가적인 롱, 바이 매수세가 몰리는지 좀 더 추세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이요. 그동안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행보 흐름을 보였고요.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구글이랑 코스닥이 최근에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구글이 만약에 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주면 코스닥이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코스닥도 한 번의 차익 실현물은 내뱉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번 주 초반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 말씀을 원하셔가지고 지난주부터 종목을 몇 가지씩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안티에이징, 메디톡스 지난주에 상당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오늘 잠깐의 조정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해줘야지만 지금 시장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주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로메드라는 유전자 치료 업체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이쪽도 상당히 수급이 다시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즉 신고가를 내는 종목 중에서 수급이 다시 붙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케이블 쪽에서 유료 방송으로 부각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블록딜이나 이런 게 끝났고요. 외국인 매물을 거의 다 기관 쪽에서 받아갔고 이제 새로운 시세 공모가보다 사실 낮았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공모가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기관 쪽 수급이 달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런 내수주들 상당히 노려볼 만하다. 결국에 현 시장에서는 내수주만한 게 없다고 오늘 역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LG화학, 포스코 이런 것들 오늘도 LG화학 1%대 떨어지면서 또 27만 원도 깨졌는데요. 제발 화학업종 이런 거 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일은 일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이번 주 초반은 조금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목은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CJ 헬로비전 등 내수주가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 내주셨네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과 함께 수급 얘기, 종목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네, 업 종목이 2개, 다운 종목이 2가지군요. 업 종목으로는 뷰웍스와 다날이 꼽혔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날은 미국 진출 기대감. 다들 이제 조금 차곡차곡 올라가거나 혹은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의미 있는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도 반등을 못 주고 추가적으로 깊이 좀 빠졌다가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밑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요. 가장 펀더멘털리 실적 우려가 커져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밀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현재 144만 7천 원 정도 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의 매도가 연일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대응 전략까지 짜주실 분 연결합니다. 초심 인베스트먼트의 홍혜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혜진입니다. 네, 먼저 상승 종목인 뷰웍스와 다날 왜 상승하는지 원인과 대응법 각각 한번 챙겨보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대적 변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사회 안에서 바이오 업체들, 특히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옥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조금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비옥스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디텍터,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엑스레이 렌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부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선진국은 보급률이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신흥국 쪽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엑스레이를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필름을 다시 꺼내봐서 지금 관찰을 하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병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부위를 찍자마자 엑스레이 부분, 그러니까 엑스레이 자료를 화면으로 바로 띄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 초반에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일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GE라든지 아니면 지멘스, 그 다음에 지금 도시바 같은 기업 등에 대해서도 납품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정고점 라인까지도 지금 도달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승 종목에서는 두 번째 종목이죠. 다나를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다나뿐만 아니고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흐름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시킨다라는 건 시장 대비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아시겠지만 다나 같은 경우는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대행 업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 대한 진출,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 현지에서의 지금 애니소프트 법인과 지금 제휴를 맺고 나서 업무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결제가 진행이 됐다,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타나면서 오늘 급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1선에 대한 안착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요.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날도 15,000원 전고점까지 홀딩하면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세가 강한 종목들은 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지금 성향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까지는 좀 기대해보자. 근데 이제 오늘 종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같이 매수가 좀 강한 상태로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운 종목으로 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금요일 왜 급락했는지 오늘 왜 반등을 못하는지 원인부터 살펴주시고 화제의 삼성전자 얘기도 들어보죠. 자,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하한가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도 상당히 좀 커졌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 대비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 동기 대비는 성장할 수 있지만 기대감보다는 낮다라는 이야기죠. 그에 따라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추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추이가 됐는데,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집중하셔야 될 게 컨센서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 산업 안에서 어떤 기업이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점유율이 1위인 업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령화 사회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그에 따라서도 오늘 같은 경우도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하락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하자. 근데 이제 매수 자체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오늘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한 1,500억 가량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물량만 지금 한 1,600억 이상 출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만 시장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매도를 하는 이유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갤럭시 S4에 대한 뭐 실망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뱅가드 물량이 아직까지도 한 7천억 가량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진실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인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뭐 갤럭시 S4에 대한 매출을 벌써부터 지금 시점에서 논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매도를 좀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바닥이 여기서 다져지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좀 단기적인 대응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는 오늘 매수하기보다 조금 매수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향후에 매수하는 게 낫겠어요. 일단은 얼마 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이 나타날 땐 두렵지만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라는 거, 우리 시장이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급락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적극적인 투자자라면은 오늘부터도 뭐 저점 매수에 가담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일단은 조금 더 바닥은 확인한 뒤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완화된 뒤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깊은 분석 도와주셨었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이네요. 초심 인베스트먼트 홍희진 팀장님과는 또 잠시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를 사라 또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라 의견도 엇갈렸던 날인데 어쨌거나 전문가들이 앞서 얘기했던 알토란 같은 오늘장 투자 전략만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의견부터 볼까요?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매수 계약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한 5천 계약 정도 넘어서면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가 잡힐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3천 계약 정도 매수 우위 기록되고 있네요. 한국밸류21의 이두코 대표님도 1980라인 지지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주셨었는데 아까 연결할 때는 깨졌었지만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여서 일단은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는 필수다라고 하셨고요.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셨던 두 분, 정태근 팀장님과 유창희 대표님은 각각 위든 아래든 시장 가는 대로 순응하자라는 의견과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확인하자. 유창희 대표님은 앞서서 김동섭 이사님과 같은 의견 주셨었습니다. 한편 동양증권의 고윤기 대리님은요. 낙폭 과대주 보지 말고 소비 관련주 봐라 라시면서 게임과 영화, 방송 서비스, 홈쇼핑 등의 사례를 들어주셨었네요. 네, 전문가끼리 전문가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그 공감도를 체크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비스탁의 박소영 연구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 5분의 의견 가운데 참 이 사람은 내 생각과 비슷하다라는 분 계십니까? 네, 전 오늘 두 분 의견 같이 좀 공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1980선 지지 확인, 외국인 수급 체크, 그리고 외국인 선물 동향을 확인하자라는 두 의견을 좀 공감을 합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이번 주 금요일 선물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따라 좀 코스피가 1980선대까지 좀 후퇴가 되었는데요. 선물에서는 마감 직전 동시효과에만 2,600억 원어치의 기차일 거래가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삼성전자 또 2% 넘게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움직임은 뱅가드 신흥국 상장지수 연계펀드와 또 영국 FTSE 100 지수의 변경과 관련된 물량은 좀 추정이 되고요. 이 FTSE 100 지수와 뱅가드 신흥국 펀드 지수의 변경이 오늘까지는 좀 이러한 외국인들 부정적인 움직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짐에 따라 장 마감 때까지 좀 경계를 하시면서 오늘 장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다음번 뱅가드 펀드 지수 펀드 변경일이 27일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됨에 따라 외국인의 1980선이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이탈이 된다면 좀 투심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지지선 같이 확인하시면서 두 의견 좀 공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외국인들 역시 수급을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오늘 외국인들 선물 사는 거 보니까 오후장에는 조금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환율이 조금 변하고 있어서요. 우리 박소영 연구원님 만의 전략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관련된 그 전략을 좀 끝에 그 결론 부분에 좀 말씀을 같이 좀 엮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상승한다 싶으면 조정받고 하락한다 싶으면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장은 기대감과 우려감 속에서 좀 생생한 신경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그러한 우려감은 주 말 쪽으로 갈수록 좀 잠잠해지면서 지난주에 대비해서 좀 강하게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0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또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고 또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줌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변화가 또다시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양적 완화 조기 종료나 출구 전략이 좀 제시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또 불안감은 금융시장에서 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주요국 증시가 지난해 말 대비해서 모두 상승했는데 그러한 반면에 또 코스피는 또 신용등이 강등되고 재총선 가능성까지 제기된 이탈리아 증시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좀 하락하면서 유독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 매도세의 19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엔화 약세와 또 실적 기대감 하락이 원인이었다고 좀 꼽는다면 3월엔 또 부족한 수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약 9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도하고 이달 초까지에는 약 한 달간 연일 매수 우위에 기록하다 지금 최근 매도 주문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 매도 주문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점으로 그 내일부터는 그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질 것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수급 또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또 우려가 또 되고 있는 부분이 워낙 그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이유로 좀 꼽아보자면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올해 들여 뚜렷한 좀 강세를 보임에 따라 그 달러화 강세에 이어져서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좀 보여집니다. 지금 외환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무역 흑자 기조가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펀더멘털상의 달러 공급 우위가 좀 지속이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원화 강세 재개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환율 강세를 좀 하락했던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장 전체적으로 좀 약보합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나 선물에서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오후장에서는 그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따라 보합권 위에서도 좀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1980선 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정이 이어진다면 분할 매수 혹시 또 조정이 이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위에서 끝나준다면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매수 구간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박소영 연구원님만의 관심 종목이 앞서 홍희진 팀장님도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던 뷰웍스란 종목이라면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갤럭시 S4가 출시가 되고 이제 몸무게나 맥박 이런 그 혈당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됨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주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심 종목으로 뷰웍스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웍스는 그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기기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전년도에는 좀 일회성 요인으로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보여졌는데요. 올해는 그런 우려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뷰웍스 쪽에서 개발한 디지털 방식인 FPDR 제품의 매출이 좀 급증되고 있고 그에 따라 올해는 좀 100% 이상의 매출이 좀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가를 살펴보신다면 지난 12월 이후에 부진한 흐름으로 고점 대비 한 30% 가량 조정을 좀 보이면서 바닥권에 진입해왔고 다시금 좀 매출 확대 좀 기대감에 따라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집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간 그중에서 좀 연기금의 공격적인 매수가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2%가량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매수가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2만원 선 부근이 2만원과 한 2만500원 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 저도 한 23,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1선 부근이 19,000원으로 짧게 좀 대응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어떤 중복 추천을 받게 됐습니다. 뷰웍스 오늘 박소영 연구원님도 전고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윤의 공공심작전.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환율이 시작부터 굉장히 오늘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더 이상의 그 엔저보다는 원저 효과가 조금 이제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 영향으로 지난 주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장이 꾸준하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2000포인트 하회, 한 1980포인트 부근에서는 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자, 이런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Q3에 대한 부분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분기 예상 컨센서스에 따른 종목의 개별 장세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분기 실적주들 중심으로 한 편입을 꼭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조금 제가 시향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이제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1979포인트네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조금 1분기 실적 양호한 종목들, 예상치가 양호한 종목들로 하고 또 기대가 되는 종목들로 해서 편입을 한번 해보시는데, 중심에 IT 관련주 꼭 놓치지 마시고 좀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팁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갤럭시 시리즈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약간 빠지거나 횡보하는 장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나 3주 차부터는 가파르게 또 다시 한번 상승해가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IT 부품주들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서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들 계속적으로 수익 실현시켜 드렸고, 거의 한 달 됐는데 꾸준하게 종목 수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시켜드렸어요. 한 누적 수익률을 제가 수익 난 것만 쫙 더해보니까 한 40%가 육박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면 테크윈과 SFA가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천들이 한 10일 정도가 된 상태인데 아직 흐름상의 차트가 깨지지 않은 부분, 오늘 조금 빠지긴 하는데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져 오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연기금이라는 거죠. 자, 연기금이 지금 한 달 동안 매수한 양이 54만 주입니다. 자, 이 거래 하루 거래량 많을 때가 한 20만 주인데 연기금이 54만 주 이상 갖고 있다. 계속 몇만 주씩 꾸준하게 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연기금의 평균 단가, 한 달 동안의 평균 단가를 체크해 보자면은, 자, 연기금의 매수 포인트 어디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박스권 내에서 연기금 샀습니다. 그럼 이 박스권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기금의 평균 단가가 되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오늘 한 7,100원 정도인데 7,100원에서 7,150원 정도가 연기금의 평균 단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만 주가 넘어가는 물량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잠깐 쉬었다가 아마 오늘 약간 21선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약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가파르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테크윈 같은 종목은 크게 한번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직 홀딩 하도록 하고, 손절가는 7,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아직 깨진 않았어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SFA입니다. 자, SFA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SFA 역시나 실적상 괜찮고 수급상으로 또 괜찮고, 제가 봤던 포인트 자체가 길게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 자체를 지금 단기간 박스권으로 지금 뚫고 횡보하다가 뚫고 가는 초입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수가가 61,300원에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0.5% 정도 되는 상태인데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수급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수급상으로도 다시 꾸준하게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투신권의 지금 매수량을 좀 주목해봤죠. 투신권의 매수가 굉장히 계속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이 종목 역시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그 포인트가 지금 딱 눈에 다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눈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패턴이죠? 적산병 패턴 나왔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굉장히 좋은 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먼저 한 종목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이 한번 튈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거의 뭐 한 3달 정도 아래 이제 횡보하는 구간을 거친 이후에 120선 라인을 깨고 난 이후 다시 반등을 딱 시작하는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은 바로 거의 이런 패턴 자체가 한번 꺾이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도달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냐면은 한 36,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충분히 이 종목 역시나
목표가 제가 잡는 부분 한 3%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여유로운 종목 중에 하나이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좀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급상이 예전에는 안 그래줬는데 최근 들어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물량이 매도가 10만 주였는데 다시 최근에 한 달을 살펴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2,000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기관들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모은 물량이 10만 주예요. 다시 이거 종목 사들이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기관들이 10만 주, 한 달 동안 매수한 부분이 어디냐 체크해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기관들이 매수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고 꾸준하게 한 번 더 반등을 주는 그 찰나에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체크됐다는 거. 그러면 이 종목도 괜찮겠다. 한번 충분히 3% 노려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자, 그 다음 말씀드리는 종목은 오늘 좀 특이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자, 경동나비엔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패턴이 되게 굉장히 똑같습니다. 경동나비엔을 제가 포인트로 잡은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수급상으로 굉장히 지금 퍼펙트한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수급상을 지금 몇 달치를 살펴봤는데 수급상 지금 12월부터 해서 3달치를 살펴보니까 기관들이 45만 주 이상을 갖고 있고 투신권이 10만 주, 금융투자 12만 주, 연기금 18만 주 이상을 좀 갖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수급상 체크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차트상으로 살펴보자면은 어디 물량이 되냐면은 충분하게 3달 동안이니까 이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고요. 근데 기관들의 평균 단가 역시 이 종목은 굉장히 높아요. 얼마죠? 고점 라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들어온 걸 파악이 됐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12,600원 정도로 지금 잡힙니다. 근데 현재가가 12,700원 정도가 지금 보이는 상황. 기관들의 매수 단가가 거의 지금 현재가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매수가 좀 충분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한번 진짜 좀 더 달리는 말 경동나비엔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종목 한 번 더 전고점 대비해서 크게 갈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한 3%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경동나비엔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윤의 공시적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역시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다고요. 자세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분석을요. 리딩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결국 전인대까지 이제 폐막이 지난 주말에 됐는데 약간의 이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리커창 총재 멘트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전인대 폐막 이후에 부동산 규제가 한 번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출발은 약보합세라고요. 예, 지금 중국 증시 약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35% 하락한 2270점 1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서 중국 증시 또한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긴축 기조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 전반적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2250선에서의 지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상승 하락세가 좀 이어져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17일 날 중국 전인대가 폐막이 됐었는데요. 중국 전인대 폐막 이후 새로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진핑 효과로 인한 증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전인대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감세 정책을 지속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내수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 4천억 위안 증가한 1조 2천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내수 확대와 도시화를 위한 정책들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 기조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매도 물량들은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당분간 상승세를 이끌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도까지 중국의 GDP를 7.5%의 성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중국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의 발표가 언급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좀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철도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국 국무원에서 철도 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시장에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을 하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2250과 230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2300이 아직은 저항 라인임에 분명하군요. 우성재 팀장님 통해서 중국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0.97% 하락한 가운데 이번 주는 미국 FOMC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준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를 열고 20일 FOMC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미국에서 갤럭시 S4를 공개한 이후 주가가 이틀 연속 2% 이상 내리면서 애플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는 지난해 9월 공개된 이후 열흘간만 상승세를 유지했을 뿐 이후 약세를 이어가더니 지난 15일까지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7일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2013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조 7,898억 원으로 지난 4일 저점보다 올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기아차도 3조 5,890억 원, 현대모비스도 3조 1,40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미국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또는 종료에 대한 언급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결과에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 나눠보면서 이 밖에도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주요 일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 등의 경제지표 등이 호전됐지만 이제 북한이 이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강한 위협을 이제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이제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후 북한 리스크 우려 완화와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2,000선을 좀 하회하게 됐는데요. 주 중반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 금통위와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수급 운용으로 인한 수급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연기금 및 개인 매수세로 2,000선을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고 유럽연합 정상회담 기대감 형성됐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S4S 공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 약세를 나타낸 점 그리고 환율 우려가 지속된 정도로 지금 현재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1980선을 이제 하회하면서 지금 좀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그리고 주택지표 그리고 시캐스터 협상 및 이탈리아의 정부 구성 협상 중국의 전인대의 폐막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4의 반응 등이 이제 주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해소의 시도에 나서긴 했지만 당분간은 좁은 박스권에서 연속성이 부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좀 우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 중인 미국 증시와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지표가 국내 증시의 하방은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1100선으로 올라서면서 핵심 수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단기 트레이딩과 더불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황과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국내외 경제 지표의 일정은 한산 편이지만 중요도는 다소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FOMC와 유럽, 중국의 경기 서베이 지수 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FOMC에서 양적 완화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지난 1월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지속 여부와 관련해 이견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당일 회의 결과보다는 추후 의사록 변화 여부에 관심이 좀 모여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의 서프라이즈 트렌드 강화 그리고 갤럭시 S4 발표 이후 긍정적인 파급 효과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해소 국면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를 반영할 만한 IT 관련 중소형 부품주 그리고 전인대 효과에 따른 중국 관련 내수 중심의 대응이 이제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3월 유로화 그리고 중국 경기 서베이 지수는 올 들어 시장이 여러 차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난주 갤럭시 S4를 공개한 이후 이틀 연속으로 2% 넘게 내리면서 오늘도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지난해 갤럭시 S3 공개 때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애플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인지 삼성전자의 이후 시나리오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 이제 갤럭시 S4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는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한다는 말씀을 이제 좀 몇 번에 걸쳐서 좀 드렸었는데요. 주식시장이 아이폰 4S 때와 같이 이제 애플의 주가가 급락이 났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자리로 일단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를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14일 날 뉴욕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뮤지컬처럼 제작돼서 배우들이 갤럭시 S4의 새로운 기능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좀 화려하게 연출이 됐는데 주시장의 반응은 공개 쇼만큼 뜨겁지는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공개 다음 날인 15일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에서 떨어졌습니다. 갤럭시 S4 공개 후에 주시장의 반응을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보이는데요. 단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로 보면 될지 아니면 갤럭시 S4가 애플의 아이폰 아성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봐야 할지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볼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전 모델인 갤럭시 S3 모델이 런던에서 공개됐던 다음 날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4만 1,00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률은 갤럭시 S4 공개 때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최근 갤럭시 S4 공개 이후 주가 하락은 직전 모델인 갤럭시 S3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의 아성에 처음으로 일격을 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갤럭시 S3의 공개 후 주식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갤럭시 S3가 공개된 직후부터 거의 2달 동안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22%가량 주가가 빠진 뒤에야 간신히 반등을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5개월 동안 7월 저점을 기준으로 약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갤럭시 S3 공개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13% 이상 오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어땠을까에 대한 관심도 보이는데요. 아이폰 5가 공개됐던 당일 애플의 주가는 1.39% 하락을 했고 이전 모델인 4S가 공개됐을 때는 주가가 0.56% 하락했지만 그 다음날 1.54% 오르면서 주가는 공개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이폰 4S가 공개된 후 애플 주가는 한 달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그 이후부터 5개월 동안 70%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5는 공개된 후 열흘간만 상승세를 유지했을 뿐 사상 최고가인 주당 705.97달러를 찍은 뒤 내리막을 타 지난 15일까지 무려 40% 가까이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볼 때 조심해야 될 상황은 이건 것 같습니다. 갤럭시 S3 때만큼 혁신적으로 제품이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것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결정될 요인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갤럭시 S4 관련주들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시고 여기서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현대차 3인방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드디어 좀 상승으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바닥을 찍고 겨우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환율과 글로벌 판매 개선이 이제 그 주요 이유로 잡히는데요.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반등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중순 1,056원까지 밀렸다 최근 1,112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평균 10원 오르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영업이익이 각각 1%와 1.3%로 1.3% 상승할 것으로 분석이 됐고 일본 자동차 업체의 가격을 높이는 엔달러 환율의 오름세가 최근 달러당 95엔 기준으로 멈추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낮아진 이익 성장률이 조금의 리스크로는 보이긴 하지만 이익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익 성장률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을 반영할 때 최근에 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힘입어서 현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지금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부터는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성공 가능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커지자 지금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낙폭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80에서 막혀서 결국 마이너스권에서 맴돌고 있네요. 오늘 그냥 좀 쉬시는 것도 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